당신 회사는 신을 신은 듯한 표정으로 내뱉었다는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는 그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항상 멸시를 받아왔죠. 저는 이런 욕설을 받아왔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큰 손실이고 힘들더라도 2차 계약자일 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300 10만 주문하고 취소했는데 회사 매출이 줄면 새 일자리를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 순간에 그런 말을 하고 나서 그녀는 정말 틀렸다고 말하고 그녀가 우리 회사를 대하는 방식은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우연한 만남을 통해 $30만 달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농담이냐? 내 회사가 망할 거야. 캐롤 스미스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 같아. 난 에밀리 화이트야. 올해 48살이 돼서 어렸을 때 한 번 결혼했는데 이혼해서 5년 전. 지금은 싱글이에요. 초등학교에 아이가 있었는데 남편과 헤어질 때 그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결혼했어요. 결혼할 때는 주부였어요. 남편이 횡포하고 하루를 보냈어요. 이혼 후 그 주위를 맴돌다 결혼도 싫고 재혼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 살기로 결심했지만 주부였던 과거가 있는 미혼 여성으로서는 믿을 만한 수입원이 없었을 때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웹개발업체 구인 광고를 보고 2차 계약직을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어 힘들었지만 당시 40세가 넘었고 나이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성공했습니다. 젊은 직원들과 뒤처지기 위해 영업부장에게 인정을 받고 영업부로 이동하여 고객을 상대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영업에 능숙하고 즐거웠지만 다이내믹 크리에이션즈 인코어퍼레이티드를 고객으로 거래하고 있었지만 사장 딸인 캐럴 스미스는 무능하고 무례하고 2차 계약자를 무시했습니다. 그녀의 태도에 여러 번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최근 폐경기에 접어들어서 조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조언했지만 직장에 도착하자마자 스트레스를 아무리 완화하려고 노력해도 스트레스만 늘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캐롤 화이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스미스입니다. 웹 수정으로 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고칠 수 있나요? 엔지니어를 불러오세요. 우리가 그 회사에서 작업한 웹페이지의 일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았고 빨리 고치기를 원했지만 그 문제는 지난달에 이미 수정되었으며 다시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었습니다. 조작하지 않았습니까? 어찌됐든 당연히 귀사의 무능이 아니라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것은 마지못해 엔지니어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처리하도록 요청했지만 엔지니어들은 오작동이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간섭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스미스 양 저희 엔지니어의 보고에 따르면 저희 회사에서 처리하지 않은 부분에서 고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조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고장으로 인해 고객님들께 많은 불편을 끼쳐드린다는 그런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희 회사의 잘못을 증거도 없이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사과하기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별것도 아닌데 이번에는 위탁비를 청구하겠습니다. 뭐야 무료로 해준다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는 건 우리 회사 잘못이 아니다. 캐롤 이 사장. 딸은 웹에 대해 아는 척하면서 이렇게 불평을 해서 우리 엔지니어들이 자기 회사와 일하기를 꺼린다고 엔지니어들에 따르면 경험이 부족한 엔지니어가 어떤 오류로 인해 오작동이 발생했는데 저희 회사 엔지니어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데도 결국 돈을 못 받았어요. 그날 저녁 스트레스가 터졌다. 한때 가보고 싶었던 바에 가기로 했다. 술 한잔 하면서 긴장을 풀고 싶었다. 혼자 조용하게 술을 즐기기로 했다. 좋아하는 음식을 주문했다. 좋아하는 음료를 마시고 기분 좋게 취했다. 내 뒤에 있는 테이블에서 술을 즐기고 있는 여성 2명 중 1명은 캐롤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동료와 함께 있었을 거예요. 함께 온 여성이 우아하게 옷을 입고 있었죠. 알다시피 그 2차 계약자의 직원들은 너무 무능해서 옆에 있는 여성이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지었습니다. 가볍게 동의하는 2차 계약자, 그들이 우리 회사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그들이 함께 일하는 다른 2차 계약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나는 궁금해서 들었고 그때쯤 내 버즈가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이상한 아줌마는 2차 계약자의 내 연락처입니다. 영업사원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타일리시한데 이 이모는 너무 평범해 보여요. 다른 여자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웃고 있어요. 캐롤은 이모가 이혼했고 주부였다고 계속 얘기해요.
외모에 관심 없는 여자가 너무 멋있지 않아요? 무슨 생각으로 재미있을지 궁금해요. 나에게 좋은 스트레스 해소법은 확실히 이혼한 전주부였던 나에 대한 이야기였다. 외모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라 외모에 돈을 많이 쓸 여유가 없어서 항상 똑같은 옷만 입고 거의 입지 않는다. 화장할 때 나는 더 이상 그곳에 있는 것을 참을 수 없었고 캐렐이 눈치채지 못하게 발을 떠났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용 바가 결국 또 다른 불쾌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피로가 나를 덮쳤습니다. 나는 다크서클에 지쳐 거울 속에 내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 밑에는 화장을 해야지 화장 상자를 열어보니 파우더와 낡은 립스틱 하나만 언제 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옷장을 열어보니 사복들이 가득하다. 결혼할 때 한숨을 쉬지 못했다. 남편 돈으로 뭐든지 사고 이혼 후 자산도 없고 돈도 절실한 나는 일과 사생활을 병행하는 여성으로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데 나를 모르는 캐롤이 나에 대해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거울 보며 눈물이 흘렀다. 다음날 회사에서 생각에 잠겨 캐롤이 또 전화해서 처음부터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뭘 해줄 수 있는지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바로 우리 사무실로 와줄 수 있니? 응이해 다른 계획을 취소하고 그녀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어요. 오, 앉으세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 솔직히 그녀가 준 좋은 소식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당신 회사에서 처리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웹개발과 전혀 관련이 없는 프로젝트입니다. 판매를 늘리기 위해 무료 카탈로그를 배포합니다. 생산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 회사는 인쇄회사는 아니지만 웹개발과 광고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자회사와 계열사를 포함한 모든 것을 고려하여 계약에 대해 얼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먼저 회사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30만 달러 주문에 약 30만 달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같은 2차 계약자에게는 중요한 거래입니다. 부담스럽지만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바로 사장님과 상의를 하니까 직원들에게 결정을 맡기는 편이라 빨리 하라고 하더군요. 그런 회사인데 제작 과정을 처음부터 다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스미스 최근 논의된 내용은 저희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서 정리하자. 그럼 140장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진행이 되어서 카탈로그 제작 준비를 회사 내부와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시작했는데 비용이 많이 들더군요. 프로젝트를 완료하면 30만 달러가 들 것입니다. 먼저 샘플을 만들어서 캐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진행하세요.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빨리 승인했고 제작이 잘 진행되는 것 같았지만 인쇄를 시작한 날 그녀가 전화해서 실제로 내가 인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약이 무효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귀하의 회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을 무효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의기양양한 어조로 나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엄청난 손실이고 고민스럽습니다. 고민스럽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단지 2차 계약자인데 회사 매출이 떨어지면 새 일자리를 구하는 게 어때요? 나는 스트레스와 분노로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일에 30만 달러 주문을 취소하는 것은 우리 회사의 손실보다 더 큰 일이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소규모이고 2차 계약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파산할 위험이 있지만 인쇄는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카탈로그는 일주일 안에 완료될 것입니다.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사장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회사에 갈 엄두가 나지 않아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며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중 우연히 주부 시절 엄마 친구 중 한 명을 만났습니다. 올리비아 에밀리는 당신이 오랜만에 재회했다는 것입니다. 올리비아는 오랫동안 나에게 원만한 이혼에 대한 조언을 해줬고 동갑임에도 불구하고 자녀 관련 문제로 만일일을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큰 언니 같았습니다. 그녀는 한때 회사의 법률 고문으로 일했지만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기 피해자를 위한 교육 봉사 활동에 집중. 에밀리 이혼 이후로 우리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잘 지내요. 잘 지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지금은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채팅을 하다가 결국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처 바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 한동안 만나지 못한 올리비아에게 일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녀는 당신이 다이나믹한 크리에이션즈 인코어퍼레이티드의 2차 계약업체에서 일하는 회사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나요? 한동안 그들의 협의회였기 때문에 내부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다양한 회사의 법률 고문이었고 다양한 산업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 2차 계약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실제로 반대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요구는 종종 비합리적입니다. 업계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이에 나쁜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회사는 아니지만 특히 평판이 나쁜 사장 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캐렐이 단지 무시하는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내 환기 세션에서 2차 계약자였기 때문에 나는 올리비어에게 $300,000 주문의 갑작스런 취소에 대해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스미스 씨의 딸을 상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녀와 많이 교류하시나요? 단지 상호작용만이 아니라 정말 그랬습니다. 요즘 힘들게 $300,000짜리 카탈로그 수주를 받고 회사 내에서 협력을 받아 기술을 연구하는 일을 다 얘기했는데 막상 중요한 프로젝트가 완성되려던 찰나 그날 취소됐던 일이 생각나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너무 답답해서 눈물이 났다. 에밀리 힘들었겠구나. 알았지. 눈물 좀 닦아. 내일 사장한테 보고해야 해고될 수도 있고 우리 회사 매출도 안 좋아질 것 같다고 한동안 생각했다. 나한테 뭘 원하는지 말해봐. 생각해 볼게. 누군가가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생각했을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몰라. 나는 그녀가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기는커녕 기꺼이 들어주기까지 했다는 것에 감사했다. 원하는 것을 먼저 말해주세요.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회사의 큰 일이니까요. 보상금으로 $300,000를 원합니다. 그녀에게 간절한 희망을 전했습니다. 다른 것은 이해해 주었습니다. 캐롤이 고통받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원한입니다. 그런 억울함을 올리비아에게 전하는 걸 망설였지만 어쨌든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사장에게 사실을 보고하고 연락 좀 해달라고. 사장한테 올리비아에게 연락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법률 고문이라든가 사장한테 연락하라고 해야 하나? 내 회사 사장은 당신이 몰랐던 내 남편을 알고 있군요. 당신은 나에게 맡겨달라는 듯 자신있게 웃었습니다. 이 연결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허락하는 대로 할게요. 그 대화가 끝난 후 나중에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나는 즉시 사무실로 돌아가서 예상대로 사장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내가 올리비아에 대해 언급한 후 나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다이내믹 크리에이션즈 인코어퍼레이티드에 대해 화를 냈습니다. 그는 상황을 이해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연락하고 다시 일하러 갔습니다. 카탈로그 인쇄가 시작되었습니다. 140개의 사본이 있었습니다. 이 재고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올리비아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귀하의 사장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머지는 나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카탈로그 좀 와봐. 사장 허락받았어. 알았어. 10분 정도 기다리게. 올리비아가 회사에 와서 카탈로그를 봤다. 다이내믹 크리에이션즈 인코어퍼레이티드 업적은 다 거짓말인데 이거 사면 어떡하지? 사준다면 회사는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 직원인 척한다. 나는 당신의 새 연락인으로 가장하여 다이내믹 크리에이션즈 인코어퍼레이티드를 방문할 것이다. 나중에 더 이야기하자. 나는 모든 것을 그녀에게 맡기기로 결정했다. 먼저 생각이 나니까 당신이 그만두는 척 할 테니 내가 대신해서 캐렐이 그만둔 것을 환영할 거예요. 예. 당신이 그만두면 그녀는 당신을 포함한 2차 계약자를 무시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를 표적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게 말이 되지만 그녀의 계획은 무엇이었나요? 관심은 최고조에 달했고 이제부터 빛날 차례야. 그냥 기다려봐. 알았어. 그만두는 것처럼 행동할 테니까. 올리비아와 함께 캐롤에게 인사하러 갔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올리비아 윌슨입니다. 무슨 일인가요? 미스 화이트, 이게 무슨 뜻이야? 내가 즉시 사임한다는 뜻이야. 정말 윌슨 씨가 당신의 후임자이고 올리비아가 그녀에게 인사했습니다. 예, 짧은 침묵 후에 당신과 함께 일하기를 기대합니다. 캐롤이 당신이 떠난다고 반복했습니다. 네. 당신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올리비아가 우리 대화를 중단하고 두 분 모두를 대신하게 됐어요. 스미스 선생님이 인쇄 당일에 취소하고 싶었던 카탈로그에 대해 진정하세요. 예, 다른 2차 계약자에게 이미 주문했다는 걸 깜빡했어요. 그건 단지 소규모 회사이므로 당일 인쇄를 중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쉽게도 취소가 불가능하여 인쇄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불 청구서를 보낼 것입니다. 캐렐이 일시 중지했는데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다른 2차 계약자가 이미 인쇄 중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당신이 다른 회사에서 주문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 회사의 주문을 취소하는 것에 당황했습니다. 나는 캐롤의 실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캐롤을 몰아붙였습니다. 나는 당신 회사에 $30만 지불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 인쇄물은 우리 소유가 되며 우리는 그것을 보내는 책임을 집니다. 우리 회사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상사는 내 실수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 회사 목록이 있습니다. 바로 배송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떠날 때 캐렐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스미스 씨, 화이트 씨, 당신이 사임한 것에 대해 나를 탓하는 것은 불공평해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어쨌든 당신이 파산하는 건 당신이죠. 조허 당신 회사가 파산하는 거죠. 올리비아가 제 생각이 반영한 대로 당신 회사는 파산에 직면한 회사예요. 우리는 캐롤의 회사를 우리 회사에서 떠났어요. 탈출구. 올리비어는 캐렐의 회사 이름을 사용하여 캐렐이 거래하고 있는 회사에 카탈로그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고 보낸 사람은 실제로 카탈로그 내부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며칠 후 인쇄 당일에 콘텐츠가 인쇄되는 것을 중지했습니다. 무슨 악랄한 짓을 했고 캐롤이 화를 내며 전화했는데 무슨 일이냐 우리가 보낸 카탈로그가 비어 있어서 회사들이 화를 낸다. 그녀가 불평에 압도당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끊임없이 항해 전화가 걸려온다. 웃을 뻔했지만 참았다. 미안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내가 끝내려고 했던 거래가 취소되고 있어 일그러진 만족감이 안타깝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다음날 묘한 기분이 들떴다. 캐롤이 예상치 못하게 우리 사무실을 찾아왔다. 하얗게 떠나기 전에 요청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30만 지불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거래를 잃으면 빈 카탈로그가 실수였다고 회사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제 회사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회사가 약해진 걸 보고 더 눌렀어요. 카탈로그가 비어있는 건 정말 큰 실수였어요. 미안해요. 그게 아닌 줄도 몰랐어요. 회사에 연락해서 회사 실수였다고 사과하세요. 제발 어떻게든 해주세요. 안 할게요. 너한테 계속 학대당하고 너 때문에 $30만 손해볼 뻔했어. 울기 시작했어. 이미 지불한 $30만 회사 문제라 내가 갚을 테니까 사장 아버지께 상황을 설명했더니 이미 캐롤은 자신이 알고 싶었던 마지막 사람인 자신의 아버지가 이제 이 문제를 인지하고 태도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일이 밝혀지면 모두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회사에 계속 남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수많은 실수들 중에 회사에 이런 손실을 입힌 것이 너무 안타깝고 아버지께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아시면 회사 전체 앞에서 부끄러워하실 테니 무릎을 꿇고 울고 계실 거예요. 아버지를 당황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이트 씨. 속으로는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녀가 우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회사에 가한 모든 괴롭힘에 대해 아버지께 말씀드릴까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은 하지 마세요. 필요한 만큼 몇 번이나 사과할 테니 계속 울어요. 스미스 양 당신은 대통령의 딸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멸시했지요. 그렇죠. 솔직히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필사적으로 부정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2차 계약자들이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믿을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런 것 같으면 미안해. 그 불쌍한 모습을 한동안 지켜봤지만 울음이 그치지 않자 나는 그 사람을 떠나 저녁쯤 다시 일하러 갔다. 그 사람이 사라졌다. 내 보복은 중얼거리며 집으로 향하던 캐롤은 카탈로그 사건으로 인해 회사들의 항해 공세를 받고 아버지에 의해 해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 회사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예상대로 매출이 감소한 친구 올리비아 덕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 면에서 실제로 2차 계약자를 사임한 후 저는 이제 올리비어의 교육 지원 활동을 돕고 있으며 그녀의 추천을 통해 더 큰 회사의 영업직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연결을 소중히 여깁니다. 열심히 하니까 확실히 K보다 어리고 잘생겼어. 야 행복 좀 더 오래 연애하자. 출장에 지쳐 남편 빈스랑 여동생 세린이 나를 비웃다가 그런 말을 듣더니 불쾌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서 대신 소리 지르고 싶은 생각이 든 순간 나는 빨리 평정을 되찾고 휴대폰을 꺼내 침실 문을 살짝 열고 결정적인 증거를 녹음했다. 그들은 너무 열중해서 감히 나를 얕보려는지 눈치채지 못했다.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모욕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머시가 필요 없어요. 제가 녹음한 증거를 카얼 썰린의 남편에게 보냈어요.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 그들과 맞설 준비를 했어요. 그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K 당신이 여기 있는 이유와 당신도 여기에 있는 이유 카얼 K가 나에게 말했어요. 셀린이 나를 노려보던 그 말 내용을 보고 봉투를 펼쳤더니 얼굴이 창백해졌다. 내 이름은 K. 열심히 일하며 아들 알렉스를 키우는 33세 워킹맘이다. 나는 나와 혈연관계가 아니다. 부모님, 저희 어머니는 불임이셨고 저를 위탁가정에서 입양하셨습니다. 당신은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KY 네, 당신이 우리 딸이 되어주셔서 너무 기뻐요. 제가 입양된 지 1년 만에 저를 받아주신 부모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머니는 불임 치료 후 자신의 딸을 임신했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썰린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혈연관계가 아닌 자매로 자랐습니다. K의 미래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주저하지 마십시오. 사실 저는 원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참석하기 위해 고향을 떠났습니다.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졸업 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보스턴에 있는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저는 약 10년 동안 전문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매일 열심히 일했습니다. K, 언젠가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토론 중에 상사가 저를 최고 자리에 추천하는 것에 대해 전화했습니다. 저는 기쁘게 수락하고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신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제 남편 빈스가 저보다 어리다고 말했고 회의가 끝난 후 어느 시점에는 제가 그의 멘토였습니다. 멘토링 기간 그는 나를 적극적으로 추구했습니다. KO 혹시 썰린일까요? 젊은 여성이 우리에게 처음에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곧 내 이복동생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썰린 오랜만이네요. 빈스 안녕 셀린. 알렉스를 데려오니까 가족 소풍이니까 같이 가고 싶다고 해서 아들이 합류하면 쇼핑을 하는 게 불편해서 아들이 여기저기 가보고 싶어 해서 오늘 필요한 물건을 사기가 힘들어요. 우리 셋이서 여유롭게 쇼핑하는 날 너는 끼어들 수 없잖아. 왜 그렇게 걔 변덕 무시하고 못 되게 구는 거야. 나는 빈스와 알렉스의 등을 밀어내고 여전히 걷기 시작했고 걔가 따라오려고 했지만 우리는 가까스로 그녀를 뿌리치고 들어와서 근처 가게에서 점심 먹으러 오이런 밥 먹다가 우연히 마주쳤다니 믿을 수 없네. 부모님이 입양아와 친자녀 모두 똑같이 사랑하셨고 그 어느 때보다 나를 아껴주셨던 과거를 회상했다. K도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나도 썰린을 소중히 여기려고 했지만 그녀가 자라면서 내 감정이 그녀에게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K가 항상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K가 가진 것을 얻도록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K가 가진 것을 원합니다. 나는 그것을 정말로 주고 싶습니다. 나한테는 열쇠고리로 시작했는데 친구랑 매칭해서 사서 애원하고 힘들어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용기를 주는 것 같아서 줬더니 계속 억울하다며 나한테서 물건을 빼앗으려고 하더군요. 다행히 부모님이 옆에서 혼나셨고 나이 차이가 있어서 감당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었다. 상황에 만족하지 못한 채 언니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셀린이 다음으로 내 친구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그녀는 우리가 피가 아니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한다고 돌아다녔다기는 잘 울었고 반 친구들은 나를 피하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거나 나를 괴롭혔다. 그건 불가능했다. 케일리는 항상 내 친구 셀린을 좋아했다. 어울리는 열쇠고리를 산대 나는 나를 믿었다. 나를 괴롭히는 반 친구들에게 맞서 싸웠고 셀린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경고해서 셀린과 대나는 대학 다닐 때 셀린과 함께 한 후로 한 번도 사이가 좋지 않았어. 대학 생활은 평화로웠는데 최근에 그녀가 결혼해서 근처에 살기 시작해서 예상치 못한 만남에 한숨을 쉬었어. 엄마 괜찮을까? 걱정. 알렉스가 나에게 말을 걸었어. 웃으면서 무시하고 괜찮았나? 이제 밥 먹다가 세린 걱정하냐? 빈스가 나한테 물어봤어. 특히 그때까지 말하지 못했던 세린 얘기를 했어. 난 그 사람이 그런 줄 몰랐어. 빈스와 셀린 가족 모임이나 결혼식에서 겨우 몇 번 만났어요. 그리고 디너에게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는 썰린에 대해 이야기를 꺼낸 적도 없었어요. 썰린은 잘 모르겠어요. 디너 네. 다음 주는 어때요? 제가 앨릭스를 돌볼게요. 그동안 나는 그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이고 일주일 후에 바로 디너에게 연락했습니다. 마침내 디너와 통화하게 되었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케이노노노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야 합니다. 만남 소식을 듣고
급히 조사에 나섰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좋은 부모님이 그런 아이를 낳으셨다는 걸 읽고 깜짝 놀랐어요. 야, 빈스랑은 잘 지내요? 갑자기 디나가 물어봐서 고개를 갸웃거리며 나는 모든 게 평소와 다름없이 육아에 정말 관여하고 있다고 답했고 심지어 빈스랑은 잘 지내? 오늘 알렉스 보살피느라 또 좀 곤란한 표정이었어. 고개를 갸웃거려서 뭔가 이상해. 아니 별거 아니니까 괜찮다. 그녀는 내 질문을 잠시 얘기하다가 거절했고 우리는 웃으며 헤어졌다. 오 알렉스와 빈스 응 안녕? 엄마는 집에 가는 길에 알렉스의 손을 잡고 인도하던 빈스를 만났어. 너 어디 좀 나갈까? 응 우리는 잠시 집에서 나갈까 생각해서 쇼핑하러 갔어. 아 정말 내 질문에 재미있었니? 알렉스는 머뭇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는 고개를 기울였다.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달라붙었다. 어서. 의아해하면서도 빨리 집에 가자. 나는 내내 빈스 때문에 집으로 서둘러 갔다. 알렉스는 내 옆에 머물렀다. 저녁 뭐 먹을까? 내가 준비할게. 빈스가 부엌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도와줘. 아니 괜찮아. 알렉스와 함께 있어 줄 수 있니? 엄마가 그리운 것 같아. 그의 말에 감사하다고. 나는 알렉스를 향해 돌아서서 뭔가 결정한 것처럼 들어라. 엄마. 그는 빈스가 충격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지만 디너 K로부터 전화를 받은 직후에 결정을 내렸다고 결심했습니다. 빈스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습니다. 빈스가 나에게 진실을 말했고 우리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가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출장 중에 빈스에게 상담했을 때 알렉스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고 알렉스를 부모님에게 맡겨도 괜찮지만 내가 돌봐드릴 수 있어요. 당신이 나보다 늦게 집에 오시니 걱정이 돼서요. 사실이에요. 그도 동의했어요. 알렉스의 동해 부모님이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에게 맡기라고 하신 후 알렉스를 맡기고 출장지로 향했습니다. 동료와 함께 갈 계획인데 그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계획을 세웠어요. 빈스에게 일주일 동안 없을 거라고 했는데 일이 일찍 끝나서 3일 만에 돌아오고 동료와 헤어지고 곧 봐요. 우리 각자 집으로 향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 빈스에게 연락했는데 조언을 듣고 데나에게 전화했다. 몰래 집에 들어갔다. 집에 있다고 전화했는데 당연히 대답이 없었다. 두 사람이 날 이렇게 얕잡아 보는데 용서하지 않을 거야. 욕을 너무 많이 해서 자비는 필요하지 않았나 봐. 내가 찍은 증거물을 세린의 남편 칼에게 보낸 것 같은데 사진 덕분에 드디어 움직였어. 칼이 빨리 달려왔어. 아무래도 그도 데나에게 손을 뻗어 둘 다 오라고 해서 안도감을 느꼈고 그럼 우리 돌진할까? 우리는 준비하고 현장으로 향했는데 너희 둘은 뭐 하고 있는 거지? 둘은 우리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 K 왜 그래? 너 여기 있고 너도 왜 여기에? 이미 카얼 K가 나에게 말했어. 썰린이 나를 노려보았다. 나는 그녀에게 봉투를 건네며 대답했다. 내 질문에도 대답해줬고 그때 빈스가 내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그것이 번거로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대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일 만에 출장이 끝났습니다. 저도 그녀의 동료이자 세린의 남편인 카리제 동료이자 데나의 친오빠여서 같이 여행에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행 중에 그와 상황을 상의할 수 있었고 데나에게 전화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족하시나요? 데나가 웃으며 재촉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눈이 웃지 않아 두 사람 모두 얼굴 속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륜을 카메라에 포착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그들의 불륜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런 증거가 표면화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한동안 내가 당신을 조사해왔는지 디너가 실제로 다른 사건에 대해 빈스를 조사하고 있었던 것 빈스는 단지 썰린과만 연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동료와 함께 결국 그 동료의 부모님이 그를 의심하고 우연히 데나의 탐정사무소를 고용하게 됐습니다. 당신 또 다른 사람들과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데나는 이름을 보고 내 남편 빈스라는 것을 깨닫고 그의 배신을 감지하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빈스는 셀린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 스태프들에게도 다양한 여성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나만으로 만족할 수 없나요? 빈스는 몸을 떨며 얼굴이 창백해지고 셀린은 당신이 거의 관여하지 않는 다른 연루가 드러나자 화를 냈습니다. 불평하는 자세 칼은 차갑게 그녀를 침묵시켰다고. 그는 셀린을 차갑게 노려보았다. 나랑 결혼했는데도 뭐 하는 거야? 글쎄 셀린은 눈물을 글썽이며 변명을 위해 도박을 했다. 칼데나가 옆에 서서 팔짱을 끼고 화난 표정. 남매 같아 생각이 너무 비슷해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K 뭐 하세요? 이혼하려고 짐을 싸는 중이에요. 빈스가 겁먹은 표정으로 물어봤지만 분명히 기다리라고 했는데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지만 난 무시하고 짐은 내가 들어줄게. 오 감사합니다. 짐을 부모님 집으로 보내드릴게요. 카얼이 짐 운반을 도와줬고 우리는 웃으며 집을 떠났습니다. 빈스와 썰리는 우리 뒤를 따라 비명을 질렀지만 디너는 이미 충분히 날카롭게 꾸짖었습니다. 바보들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그들을 남겨두고 즉시 침묵했습니다. 디너와 카얼과 헤어진 후 우리는 활기차게 집을 떠났습니다. 앨릭스가 실제로 바람을 피우고 있던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이 깊은 한숨을 쉬고 사과했다는 소식을 듣고 썰린이 빈스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부모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사과하지 마세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나는 디너가 내 부모님이 나에게 그 사건을 공유했다고 말한 다음 날 미리 디너로부터 그 사건에 대해 통보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혼자만 간직할 수는 없습니다. 디너의 증거만으로도 이혼 합의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빈스를 믿고 싶었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혼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렉스는 부모님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남자였나요? 화제를 받고자 부모님은 이렇게 웃으셨습니다. 정말 친절한 소년 알렉스는 사랑하는 조부모님의 칭찬을 받으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를 여기에 남겨두어서 기뻤습니다. 제 요청에 부모님은 몇 시간 후에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간식을 먹으면서 흔쾌히 동의해 주셨습니다. 셀린이 거기 끼어들었어. 넌 다 내 잘못이야. 난 칼과 이혼할 거야. 내가 여기 없었다면 칼은 내가 겁에 질려 알렉스를 껴안으려고 했을 때 날 노려보며 소리쳤고 나가서 넌 우리 딸이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대신 소리치시더니 관심이 우리 부모님에게로 쏠렸어요. 두 분 무슨 말을 하고 계시나요? 나는 당신의 진짜 딸입니다. 우리 딸은 K일 뿐이에요. 당신은 참을 수 없게 되어 우리 엄마에게 버릇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을 우리 딸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은 셀린의 말에 당황한 어조로 반응하셨습니다. 확실히 셀린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것은 우리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입양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셀린을 친자식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셀린은 우리 부모님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고 저를 입양아로 이용했습니다. 그녀는 기뻤습니다. 나는 항상 당신과 진정한 자매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나쁜 일입니다. 알렉스가 닿기도 전에 충분히 다쳤어. 아버지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내던졌어. 알렉스를 안아줬어. 다시는 위험한 짓은 하지 마. 미안. 우리 부모님이 알렉스는 정말 좋은 아이라고 하셔서 엄마를 보호하고 싶었어. 고맙다고 했어. 썰린이. 마지못해 빈시즈 플레이스 카얼에 간 후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나는 두 사람 모두 이혼 과정에서 여러 파트너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상당했기 때문에 빈스도 그의 동료들로부터 결혼 사기로 고소를 당했고 디너가 나에게 그들의 상황을 업데이트했습니다. 나중에 빈스는 근무 시간 중에 바람을 피운 적발되어 결국 해고되었습니다. 그는 사임하기 전에 한 번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카이 도와주세요. 그는 회사 밖에서 살찐 채 누워 있었고 내가 도착했을 때 그를 무시하고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달라붙을 거면서 계속 방해했는데 왜 바람을 피웠나 접근한 건 아는데 절대 사실이 아니다. 그날 내가 자고 나서 먼저 다가온 사람은 빈스였다. 세린의 주소를 찾아 출장 중에 찾아왔다. 그녀는 집에 있었고 그를 환영했습니다. K가 어제 당신을 화나게 했다고 말했고 그들은 분명히 그들의 관계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 썰린과 대면했습니다. 디너 우리가 각자 집에 돌아온 후 나는 디너에게 앨릭스가 다칠 뻔했다는 것을 알고 썰린의 방문에 대해 말했습니다. 디너는 화를 내며 집으로 갔습니다. 버림받은 세린의 집대나에게 붙잡혀 도망칠 틈도 없이 트라우마로 맞닥뜨렸을 때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것 같았는데 정말 내가 널 도와줄 거라 생각했니? 내가 널 진심으로 생각한다는 걸 알면서 그게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애초에 그가 바람을 피우지 말았어야 했던 사건이었는데 내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려던 참이었는데 그만둬 주세요.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칼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옆으로 끌어당겨 빈스에게 감기를 주었습니다. 보세요. 당신은 우리 회사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칼은 제 멘토링 하에 그 자리가 되기 위해 훈련하고 있던 회사의 차기 사장입니다.
빈스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다는 사실을 모르고 농담이군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의 태도에서 벗어나세요. 그는 낙담한 빈스가 떠난 것을 제고하지 않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반면에 셀리는 칼이 차기 회사 사장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녀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혼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칼은 그렇게 말했고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조금 곤란한 표정을 짓다가 나중에 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칼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빈스가 그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유감입니다. 칼이 최근 훈련할 사건으로 인해 다소 복잡해 보이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보조 AR에서 실제로 썰린과의 물리적 거리가 더 나을 수도 있으므로 카올을 위해 계획된 프로젝트를 당신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치프로의 승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빈스 없이도 영광스럽고 받아들여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글쎄, 나는 바쁠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엘릭스를 돌보기로 동의했습니다. 사실 빈스는 우리가 결혼했을 때 엘릭스를 돌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실제로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머물고 있었고 엘릭스는 그의 부모님 집에 남겨졌고 그들은 그것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그는 몰래 나에게 말했다. 나는 그 일을 다시는 겪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다행스럽게도 혈연관계가 아닌 나의 부모님은 더 이상 걱정 없이 그를 손주처럼 소중히 여기셨다. 나는 더욱 내 일에 헌신했다. 칼이 성공적으로 거리를 둔 것 같았다. 썰린 그는 자회사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상황이 안정되었을 때 디너와 티파티를 했습니다. 그녀는 카올이 항상 열심히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괜찮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를 방문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엘릭스를 돌봐줄 것이라고 그녀가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만나도 괜찮았는데 데나가 말한 대로 우리끼리만 만나자고 한 것 같았다. 만나면 이해하겠지?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었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는 하기로 했다. 칼디나를 만나 멀리서 알렉스를 보살펴주고 있었다. 놀랐지 만나보고 싶었어. 네, 그럼 잘 지내셨는지 그 이후로 궁금했어요. 덕분에 아직 낯설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어요. 웃는 얼굴로 말을 하더군요. 셀린으로 인한 트러블이 안타깝고 행복해지길 바랐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당신을 좋아한다. 케이의 갑작스런 고백에 나는 놀랐다. 케이는 처음부터 나를 좋아했던 것 같은데 나이 차이 때문에 나는 그 사람만 보았다. 형처럼 저를 포기했거든요. 셀린이 저를 위로해줬을 때 같이 만났어요. 셀린은 제가 결혼한 후에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그걸 이용했어요. 칼은 완전히 전향해서 셀린과 결혼하기로 했어요. 나는 셀린을 사랑했어요. 난 그렇지 않아요. 그녀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왜 나에게 접근했는지 알지만 그녀는 지원자였습니다. 썰린도 카올을 진심으로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많은 남자들 사이에서 그와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디너를 통해 썰린의 배신을 알았을 때 그녀는 이혼에 대해 너무 분노했습니다. 카올 당신이 힘들게 해서 많이 놀랐지만 아직 그렇게 느낄 수 없어서 미안해요. 게다가 엘릭스를 우선시하고 싶어요. 이제 대답을 서두르지 않는다는 걸 이해합니다. 카올은 웃는 기분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사랑스러운 눈빛 내 심장이 뛰었다. 엄마 얘기 끝났어. 응, 끝났어. 나는 이제 무거워진 알렉스를 안고 우리에게 달려온 알렉스에게 주의를 돌렸다. 그는 내 품에 안겨 행복하게 미소를 지었다. 알렉스, 우리가 계속 친구로 지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는 이미 친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카올은 엘릭스의 삼촌이고 그들은 종종 엘릭스의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놀곤 합니다. 카올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은 줄어들겠지만 전처럼 친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릭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카올은 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고 시간이 날 때마다 카올은 우리를 보러 올 것이었습니다. 엘릭스는 빈스가 케이보다 그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 그를 꽤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엘릭스 맙소사, 집에서 놀고 있는 동안 왜 여기에 계십니까? 공원 흐트러진 빈스가 나타났습니다. 셀리는 칼과의 이혼 이후 날마다 날뛰고 있었고 둘 다 막대한 이혼 합의금을 지불했지만 가구와 가전제품을 교체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셀린이 파괴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아버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다시 함께 합시다. 우리 셋은 필요 없어. 아빠 알렉스는 단호하게 말을 끊고 얼어붙었다. 엄마와 내가 싫다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냐 난 아냐. 칼이 지금 우리를 위해 여기 있으니 더 이상 내가 필요하지 않아. 거절했으니까. 분명히 빈스는 외로운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떠났습니다. 나는 알렉스에게 돌아서서 미소를 지으며 알렉스는 칼이 내 아빠가 되면 행복할 텐데. 그래 나는 행복할 텐데. 알렉스는 그 칼의 눈이 이제 눈물이 흘렀다. 아빠가 되고 싶어. 꼭 다시 물어볼게. 남편과 알렉스 아빠로 만들어줘. 우리에게 거절당한 그의 말에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빈스는 영혼을 잃은 듯 하던 아르바이트까지 그만뒀다. 물론 썰리는 분노했지만 그녀는 마침내 빈스의 실증이 나도록 내버려 두었고 빈스는 명백히 그의 부모님 집으로 다시 데려가진 것 같은 밤에 사라졌습니다. 내가 전 시댁으로부터 빈스에 대해 들은 후에 그는 정말로 나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빈스와 화해할 수 있냐고 물었을 때 나는 즉각 대답했다. 나와 알렉스를 모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이미 있는데 빨리 포기했다는 말을 들었다. 야 알렉스 전 아버지 부모님을 만나고 싶니? 아니 보고 싶지 않다. 한동안 잦은 육아로 인해 알렉스를 방치했던 전 시댁 식구들은 상황을 알고 사과했지만 알렉스는 그들의 집에서도 빈스와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것 같았고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삶에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오는데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알렉스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알렉스가 웃으면서 우리가 데이트를 시작했고 칼이 자회사에서 본사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이사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더군요. 부모님 집 새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어요. 우리 셋은 저와 결혼해주세요. 예, 카얼의 제안이 있은 후 곧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부모님과 디너는 우리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엘릭스는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나는 카얼이 나의 아빠가 되어 기쁘다. 카얼이 확실히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럴 수 있을까? 나 둘째 아이를 낳을 예정이어서 너와 함께 술을 마실 수는 없어. 와우 마치 내 것인 것처럼 행복해. 그녀는 진심으로 신나는 것 같았어. 그녀의 웃음이 나도 미소 짓게 만들었어. 알렉스는 내가 큰형이 될 거라고 말하면서 너무 신났어. 와우 정말 알렉스처럼 착한 형이 될 거야. 내가 동생이 있다는 말을 했을 때 그도 정말 기뻐했을 거야. 칼도 마찬가지였어. 엄마 몸에 부담 주지 마세요. 엘릭스가 그를 꾸짖었으니 디너 이름 선택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열심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디너는 그녀를 보면서 사려 깊은 표정으로 즉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가족 엘릭스 카얼 내 뱃속의 아기 그리고 나는 만들 것입니다. 웃음이 가득한 집 마음속으로 지금 찰스턴에 있다고 다짐했는데 기념품으로 무엇을 원하시나요? 찰스턴은 뭐 그렇게 멀리 계시고 오늘 돌아오세요. 저는 오늘 찰스턴에 머물고 내일 조지아의 사바나로 향합니다. 모레밤에 돌아올 계획은 잭슨이 당신과 함께 일할 예정이에요. 잭슨과 릴리는 오늘과 내일 쉬고 모레도 쉬었어요. 릴리도 거기 있어요. 내 가족 여행이니까 집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메이슨은 잭슨과 함께 여행을 떠났고 릴리는 나를 남겨둔 채 이건 충분히 문제가 있었지만 메이슨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고 여행 경비도 내가 처리하고 있구나. 무슨 말이야. 내가 내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빌렸다는 게 내가 한 짓이야. 참을성이 있었지만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지갑을 확인했을 때 분노는 금방 가라앉았고 실제로 신용카드는 LOL이라는 사실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메이슨은 곧 매우 불쾌한 시간을 보낼 것이며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는 지옥 같은 시나리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 저는 56세 회사원이 네머이고 제 남편 메이슨은 57세이고 파트타임으로 일합니다. 제가 왜 메이슨 같은 파트타임 사람과 결혼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메이슨이 30세에 해고되었습니다. 회사 축소. 메이슨이 새 직장을 빨리 찾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한테 우리 아기들이 곧 할 제안을 했어요. 보육시설이 좀 안정될 때까지 제가 주부가 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엠마는 직장에 복귀할 수 있을 거예요. 메이슨 말이야. 내 직장 복귀가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그렇게 긴 휴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야? 나중에 일자리를 찾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나는 지금까지 약간의 경험과 기술을 얻었습니다. 해고 출산과 동시에 육아가 직업 공백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구직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노력하면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메이슨이 자신의 견해를 고려할 때 옳았을 것입니다. 메이슨이 항상 직장에서 부지런히 해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냥 운이 좋아서 괜찮지만 집안일도 제대로 하고 육아가 안정되면 다시 일하러 가야 해요. 메이슨의 제안에 동의했어요. 유보적으로 그렇게 하기요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반전이 생겼어요. 설상가상으로 우리 아들 잭슨이 태어났을 때 메이슨은 약속을 지키고 집안일과 육아를 모두 열심히 한 덕분에 원활하게 직장에 복귀하고 본업에 집중할 수 있었지만 잭슨이 3살이 되자 메이슨과 나는 시엘이 육아에 대해 자주 떠올랐다. 내가 잭슨에게 과자를 또 주면 그 사람은 식사도 안 할 거고 다른 장난감도 사준 거 맞지? 그를 너무 망치고 있는 거잖아.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잭슨이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해야 한다면 과자와 장난감을 원해. 그건 잔인하게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버릇없는 새끼가 되면 어쩌지. 엄마가 또 화를 낸다. 과자나 장난감은 안 된다고. 엄마는 싫어. 엄마는 메이슨에서 일하니까. 남편은 잭슨이 메이슨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잭슨을 망치는 메이슨이 그를 완전한 동맹자로 만들었습니다. 내 아이가 내 편이 아니라는 것은 슬프지만 상황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지만 육아 외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메이슨은 또 점심 설거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육아하느라 바빠서 하루 종일 회사에 있는 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바쁜 건 알지만 이런 일이 맨날 일어나요. 퇴근하고 빨래하고 청소까지 하니까 담그기만 하면 안 돼요. 늘 건조하고 딱딱해요. 엄마 빨래 또 까탈스럽네. 무섭지? 응. 엄마 맘에 안 들어. 메이슨은 점점 집안일 그만둬서 요리, 빨래 청소 정도에 다 놓고 내가 다 하게 됐어. 주부라는 이유로 메이슨에게 집안일을 다 맡길 생각은 전혀 없었어. 내가 도와주곤 했지만 메이슨은 나의 도움에 의존하게 되었고 결국 아무것도 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잭슨은 곧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고 이제 메이슨이 일자리를 찾을 시간입니다. 아마도 그는 일이 시작되기 전에 잭슨과 함께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메이슨에게 잔소리를 그만두었습니다. 가사와 육아에 관해서는. 그런데 잭슨이 유치원에 다니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메이슨은 취업을 시작하지 않았어. 메이슨 잭슨은 10살 이제 일자리를 찾을 때가 된 것 아닌가? 그 사람은 아직 10살인데 내가 일을 시작하면 잭슨은 그럴 거야. 밤까지 집에 혼자 있어야 하는 게 슬프지 않니? 그래서 내가 그를 잠시 혼자 두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너는 집에 있고 잭슨이 혼자 있는 연습을 절대 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나는 떠날 수 없다. 잭슨 혼자서는 표면적으로는 메이슨이 옳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과거의 행동을 보면 더 잘 압니다. 메이슨은 잭슨을 일하기 싫다는 핑계로 삼는 것뿐입니다. 해고되기 전에는 부지런했었습니다. 그는 일하지 않는 것에 익숙해졌고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고 그다지 돈을 벌지 못합니다. 이해합니다. 잭슨을 혼자 두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메이슨. 하지만 당신은 먹고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월급만으로도 점점 힘들어지고 30살쯤까지 저축한 돈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 이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는 음식을 살 여유가 없을지도 몰라. 알겠어. 알지만 그래도 잭슨을 내버려 두고 잭슨이 학교에 있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 어때? 합리적으로 일하기 싫은 메이슨 드디어 내 제안에 동의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메이슨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우리는 알뜰하게 생활하면서 적자에서 벗어났지만 적어도 지금은 문제가 남아있다. 우리는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잭슨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우리 문제가 더 커졌어. 메이슨 이번 달 돈은 어디 갔어? 내가 이미 줬는데. 이 정도일 리가 없어. 잭슨이 고등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자기 물건을 사들이기 시작해서 부모로서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 예산에 숨 쉴 공간이 좀 더 생겼습니다. 소액이라도 절약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메이슨이 재정적으로 기부를 중단해서 우리를 다시 어려움에 빠뜨렸습니다. 메이슨이 무슨 일에 돈을 쓰고 있는지 곧 분명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게서 싸게 구했습니다. 그런데 잭슨은 근처에 살았고 항상 주말에 집에 왔어요. 아빠 오늘 우리 어디 가요? 산속에 유명한 피자집이 있다. 거기 가자. 메이슨은 집안일을 완전히 그만뒀다. 그와 잭슨은 어렸을 때부터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였는데 이제는 메이슨의 영향을 받은 친구 같았어요. 잭슨도 오토바이를 타고 주말이면 저를 두고 자주 놀러 가거든요. 잘 탄다. 걔들이 주변에 없으면 더 편하니까. 난 괜찮아. 아빠 왜 엄마랑 결혼했는데 재미도 없지. 왜 정말 내가 결혼할 사람을 잘못 골랐어. 그런 대화를 엿듣는 게 무감각해졌어. 26세의 잭슨 아내와 결혼한 릴리는 잭슨과는 달리 오토바이를 타는 타입이 아니에요. 그녀는 나처럼 좀 더 진지하고 열심히 일해요. 남자들은 종종 자기 어머니를 닮은 여자에게 매력을 느낀다고 들었어요. 아마도
잭슨은 무의식적으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했을지도 몰라. 아빠, 우리 어디로 가는 걸까요? 오늘 새로 생긴 패스트푸드점이 있어요. 결혼한 뒤에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잭슨은 주말에도 메이슨과 계속 놀고 있어요. 새 아내 릴리를 이대로 놔둬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메이슨 잭슨과 달리 일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릴리는 참을 수도 있겠네요. 돈 엄마를 데리고 가지 않는다고 불평은 들어본 적 없어. 절대로 엄마가 그랬다고 해도 나는 그 사람이 윙크하기 때문에 무시할 거야. 그 사람들은 평소에 농담이 집안에서도 들린다는 걸 모르나? 너무 무감각해졌어. 그것에 나는 더 이상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 나는 평소에는 메이슨과 잭슨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지만 어느 날 간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어느 주말 아침 나는 메이슨이 잭슨과의 또 다른 소풍이라고 가정하고 일찍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다시 잠이 들었을 때 다시 일어나 밖에서 확인해보니 오토바이는 평소처럼 일찍 떠났나 봐요. 집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오후에 메이슨이 전화했어요. 찰스턴에 있어요. 찰스턴이 할 수 있는 기념품은 무엇을 원하시나요? 오늘 돌아오세요. 우리는 오늘 찰스턴에 머물고 내일 조지아의 사바나를 여행하고 내일 밤에 돌아올 계획입니다. 메이슨과 잭슨은 종종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지만 그들은 항상 같은 날 돌아옵니다. 하룻밤 묵는 것은 새로운 잭슨입니다. 당신과 함께 무엇 월요일 업무에 대해 잭슨과 릴리는 오늘과 내일 쉬고 모레 쉬었습니다. 잠깐 릴리도 거기 있어요. 내 가족 여행이라 집에 앉아 계실 거라 믿고 있어요. 메이슨과 잭슨이 저를 떠나는 건 드문 일이 아니죠. 뒤에 있는데 릴리가 데려가서 놀랐다. 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동안 릴리가 기꺼이 여행을 갔을까? 메이슨도 폭탄을 떨어뜨렸다. 제가 우리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십니까? 서둘러 지갑을 확인했더니 분노가 사라졌고 웃음이 바뀌었다. 내가 가져간 카드는 검은색이 아니라 은색 카드였지. 응, 그래. 현금은 갖고 있니? 신용카드는 없니? $200 정도인데 왜 3일간의 여행에 충분하지 않은지 잭슨에게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엠마, 그 신용카드에 대해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손상된 것 같네요. 메이슨에게 누구한테 말해야 했을 때. 나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에 웃을 뻔했어. 목소리가 떨려 말도 이상하게 나왔어. 뭐야, 이 신용카드는 고장난 게 아니구나. 이 신용카드는 자기 고장이라던가 그럴 수 없는 것 같아. 너 왜 그런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내 지갑에 신용카드가 2장이 있지 않아서 고정비와 변동비를 나누어서 돈을 관리하고 있는데 내가 가져간 건 공과금, 구독료 등 고정비로 썼는데 파손된 걸 깨달았다. 실수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슈퍼나 식당에서 책 읽는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재발급도 안 했는데 뭐 이 신용카드는 쓸모가 없군요. 그렇죠. 잠깐만요. 잭슨이랑 릴리한테 호텔비랑 식사비는 제가 지불하겠다고 했어요. 이 카드는 실제로 사용할 수 없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메이슨이 다른 사람의 돈을 가지고 과시하려고 의도한 것입니다. 또 한심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200로 뭔가를 알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메이슨이 여전히 소란을 피우고 있는 기념품을 잊지 마세요. 다른 쪽에서는 그를 무시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나요? 우리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아냐. 여행 비용은 꼭 갚아야 해. 잭슨과 릴리가 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아서 메이슨과 잭슨은 아직 나를 본 적이 없는데도 입구부터 나를 향해 불합리한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나의 평화로운 혼자 있는 시간이 끝났다. 나는 천천히 입구로 향했다. 입구에서 장면이 먼저 들어오도록 멈추고 메이슨 잭슨과 릴리를 집으로 안내하고 테이블 주위에 우리를 배치했다. 메이슨과 잭슨이 나를 마주하고 릴리, 메이슨과 잭슨이 찡그린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릴리도 화난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손상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게 언짢은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은 항상 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만 당신은 자신의 물건을 관리할 수도 없고 엠마는 우리가 갔던 여행에 대해 내가 지불한 돈을 꼭 갚아야 해요. 당신이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해서 나는 메이슨의 쓸데없는 AR 논쟁과 잭슨의 돈 집착에 화가 났습니다. 해결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조차 몰랐습니다. 메이슨과 잭슨은 계속 나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다 릴리가 갑자기 화를 냈다. 잭슨 벌써 충분히 당황스러워. 왜 화를 내는 거야? 릴리의 갑작스러운 폭발로 인해 메이슨과 잭슨이 혼란스러워졌지만 릴리와 나는 아마도 성격이 비슷한 것 같으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릴리가 퓨리어스를 했을 때 릴리가 왜 화를 냈는지 이해가 안 되시나요? 릴리는 메이슨과 잭슨과 같은 오토바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몇 시간 동안 오토바이 뒤에 끌려다니는 것은 그녀에게 힘들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커플 여행으로 예정된 여행에 파일 태그를 함께 두는 것은 즐겁습니다. 직장을 강제로 쉬어야 하고 결국 작동하지 않는 도난당한 신용카드로 끝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릴리에게는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거의 그렇군요. 릴리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항상 가고 싶다고 불평해서 제가 데려갔어요. 릴리는 당신이 자기에게 취미 생활을 하라고 강요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방금 제가 말한 것에 동의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이번 여행이 ALS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뒤에 남겨졌습니다. 릴리가 메이슨과 잭슨을 노려보는 것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누가 어색하게 시선을 돌렸는지 릴리의 음침함은 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메이슨과 잭슨을 향한 것 같았습니다. 잭슨의 이기심 잭슨 이혼하기로 마음먹었는데 너희 부모님이 둘 다 여기 계시니까 지금 말하는데 뭐 갑자기 갑작스러운 건 아니고 메이슨이랑 사귄 건 괜찮은데 넌 항상 돈 많이 쓰고 돈도 안 써 집에서는 아무것도 하지만 난 단지 시간을 좀 갖고 싶었을 뿐이야. 우리 관계에 대해 조금 배려하고 싶었어. 넌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미래도 없어. 이 아빠도 똑같은 일을 하고 엄마 잭슨과 이혼하지 않았어. 넌 잘못된 예를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잭슨은 메이슨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 그와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릴리의 이혼 선언 난 용기를 냈어. 릴리의 이혼 결정을 지지해 받아들여. 잭슨 엠마 자기 아들을 부양하지 않고 이혼에 동의하는 게 무슨 생각이야. 나도 이혼하고 싶어. 내 갑작스러운 이혼 선언이 세 사람 모두를 놀라게 했어. 이혼이라는 단어에 생각지도 못한 충동적으로 나온 내 발언에 충격을 받았고 메이슨과 잭슨의 행동이 무의식적으로 나를 한계까지 몰아붙였나봐. 그래서 너희 둘은 잭슨 집으로 돌아가. 릴리는 지금은 멈출 수 없는 기세로 여기 있어줘. 내가 보냈어. 메이슨과 잭슨은 집에서 나가서 릴리 이혼 진행 회의를 함께 진행할까요? 이혼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 집을 자유롭게 사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릴리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혼란스러웠지만 공동의 적이 있어서 빨리 결속을 맺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이혼을 향해 함께 잭슨과 릴리는 이혼을 빠르게 마무리했고 나와 메이슨은 시간이 더 걸렸지만 잭슨과 릴리의 이혼이 해결되자 결국 이혼에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만 함께 살았지만 나는 집을 나갔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즐거웠고 이혼이 마무리된 후에도 여전히 연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메이슨과 잭슨은 함께 살기 시작했고 나는 집을 떠났습니다. 메이슨은 자립을 위해 구직 활동을 시작했지만 거의 30년 동안 파트타임으로만 일하다가 정규직을 찾았습니다. 거의 60세가 되어도 여전히 파트타임으로 일할 가능성은 없어 보였습니다. 잭슨은 일을 계속하지만 27세에는 수입이 크지 않아 결과적으로 메이슨과 잭슨은 적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작고 저렴한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을 세우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메이슨은 내가 인생을 관리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했는지 깨닫고 잭슨도 메이슨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할 것입니다. 집을 나간 후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수입은 나 혼자만 쓸 수 있습니다. 퇴근길에 케이크를 샀습니다. 이런 사치는 전생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으니 진통제를 먹었다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을 것이다. 바닥을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고 내가 방금 먹은 진통제 꾸러미를 바라보았다. 큰 한숨을 쉬며 일어났다고 말했을 때 약이 효과가 있었다. 집안일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조금 기다릴 수도 있었는데 옆구리를 잡고 있었는데 넘어질 때 등이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다. 바닥에 남편 스티븐이 소파 뒤에 한쪽 다리를 얹고 음란하게 앉아있는 걸 봤는데 충격에 휩싸여 차갑게 웃으면서 나를 그냥 걷어차는 걸까. 생리통은 이제 그만 바닥을 진공청소기로 청소해. 이제 내 이름은 메리아 나야. 27세 저는 남편 스티븐과 함께 살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스티븐은 대학 졸업 후 다니던 회사에 입사하면서 스티븐을 만났습니다. 저는 영업직에 취직했습니다. 스티븐은 그곳에서 나의 멘토였습니다. 짧은 머리에 잘생긴 외모도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영업사원은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과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통찰력을 영업 접근 방식에 활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는 고객에게 느낌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유형의 성공적인 영업사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약을 맺다 스티븐은 확실히 후자였어. 처음에는 성공한 세일즈맨으로서 존경심만 가졌으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애쓰던 중 스티븐이 나에게 점차 손을 내밀었다. 함께 나가서 식사를 하면서 나는 그에게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나의 능력도 발전했다. 그래서 연애를 시작했을 때 너무 기뻤고
그 사람이 프러포즈를 했을 때 황홀했고 결혼 생활은 행복으로 가득했지만 늘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는데 학창 시절부터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순한 약을 사용했어요. 일반 진통제를 먹지만 몸이 익숙해지면서 데이트할 때 일상생활을 하려면 더 강한 약이 필요했어요. 스티브는 내 주기에 맞춰 계획을 조정해주고 제가 통증을 호소할 때 나를 위로해 주었어요. 결혼 후에도 보살핌은 계속될 텐데 매달 똑같은 생리통이 생겼다. 약 없이 집안일을 하느라 애쓰는 나를 보며 스티브는 한숨을 쉬곤 했다. 이게 몇 년 사이에 시작된 게 아니라 익숙해지더니 나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둘 다 일하지만 스티브는 더 많이 벌고 우리 생활비에 더 많은 금액을 기여합니다. 내 수입은 우리 둘 다 살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생리기간 동안 집안일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ERS는 효과가 있었고 다시 시작하기 전에 소파에서 조금 쉬었습니다. 나는 모든 일을 순서대로 하고 있었지만 스티븐에게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냥 누워서 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위로의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어느 날 우리는 ERS를 샀습니다. 새집 우리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더 큰 집을 구입했습니다. 스티번즈의 부모는 사교 활동을 좋아하고 종종 친척들과 파티를 주최합니다. 스티번은 이것이 우리의 새집을 자랑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친척들을 초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정한 후 우리 집에서 파티를 열자 스티브는 재빨리 파티 날짜를 정하고 이름뿐 아니라 나이와 음식 선호도까지 포함된 목록에 참석할 친척 목록을 나에게 건네줬는데 놀랍게도 스티브는 모든 사람의 취향에 맞는 요리를 준비하세요. 이미 만들어진 에피타이저를 사는 것과 같은 지름길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짜증스러운 어조로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다르고 한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도 싫어하기 때문에 메뉴를 계획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메뉴를 짜느라 며칠 밤을 새웠고 생리가 생각보다 늦어졌다. 전날 진통제를 먹고 방 청소를 마치고 꽃으로 장식했다. 방향제를 놓고 다음날 파티 스텝을 머릿속으로 반복했다. 그날 밤 메뉴를 준비하고 드디어 나는 잠자리에 들었고 진통제를 준비하며 스티브는 매일 저녁 술을 마시고 TV를 보며 크게 웃었다. 다음 날 아침 침대에 잠들면서 스티븐이 그렇게 생각났다. 스티븐보다 먼저 일어났다. 아침을 준비하고 정리를 하면서 파티를 위한 요리를 시작했다. 끊임없이 시간을 확인하고 계속 움직였다. 완성된 요리를 테이블 위에 정리하고 입구부터 거실, 욕실까지 구석구석 꼼꼼히 살피는데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점점 심해지는 통증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진통제가 약해져서 소파에 앉고 눕고 싶었지만 머리와 화장도 잘했고 친지들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스티븐을 향해 시선을 돌리면서 그냥 앉아 있기로 했다. 그는 친척들이 곧 도착할 텐데도 손에 술 한 잔을 들고 TV를 보고 있었다. 스티븐에게 이제 술 마시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내 시선을 눈치채고 스티븐이 나를 노려봤다. 지금은 술을 마시지 말고 뭘 주는지 봐. 나도 긴장한 건 아니고 소파에 누워있잖아. 준비는 끝났지. 스티븐은 잔을 얹어줘서 테이블로 가서 나를 향해 걸어왔다. 그의 눈빛에서 이상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내 안에 나쁜 감정이 자라고 있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생리가 시작되고 진통 효과가 약해져서 잠시 쉴 예정이다. 곧 움직일 것이다. 스티븐 한숨을 쉬며 나를 노려보았다. 단순한 복통으로 몸을 달래지 마세요. 우리 엄마는 그 말을 한 직후에 스티븐이 내 뒤에 온 줄 알았는데 갑자기 등을 걷어차 고 소파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쫓겨났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이미 바닥에 누워 있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스티븐은 태연하게 소파에 앉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휴대폰으로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처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내가 일어서려고 할 때 스티븐이 사과 한마디 없이 웃으며 게임을 즐기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갑자기 스티븐이 왜 넘어졌는지 보려고 바닥에 넘어져 위를 쳐다봤다. 스티븐 아빠 폴 소파 뒤에 서 있었어요. 폴은 화난 표정으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무슨 일인지 스티븐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황해서 소파를 확인했어요. 아, 폴. 스티븐이 따는 동안 나를 밀었나요? 바닥에 있는 전화기를 올리더니 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밀지 않았다고요? 스티븐이 왜 나를 밀어냈겠어요? 바보들아, 누군가 등을 걷어차고 그 누군가가 당신 아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스티븐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았어요.
폴의 분노에 당황한 나는 술을 마시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대담했습니다. 스티븐이 대답하려고 했지만 폴은 상황을 완화시키지 못한 그의 변명을 노려보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남자가 여자에게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든 술을 탓하지 마십시오. 이게 훈육과 같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 준비가 안 끝났는데도 소파에서 쉬고 있어서 일을 안 하면 쉴 수 없다는 것도 훈육의 일부라고 가르쳤어요. 맞아. 메리가 스티븐이 갑자기 물었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준비를 제대로 마치고 소파에 앉아 잠시 쉬려고 했어요.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모든 일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망설이던 중 폴도 저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메리는 스티븐이 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진실을 말하면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스티븐은 폴에게 혼나고 특히 친척들이 곧 도착할 때 그의 기분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함께 있는 친척들에게 어떤 문제도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 집을 보러 오고 있어요. 스티븐 메리의 말에 동의하려고 했는데요. 당신의 침묵은 대답입니다. 폴의 말에 혼란스럽지 않나요? 그런 다음 스티븐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다시 물었습니다. 메리는 즉시 동의했을 것이지만 메리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스티븐이 말한 것이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려고 입을 벌린 모든 것을 마치 폴이 꿰뚫어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준비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단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또래 시간일 뿐입니다. 스티븐이 내 말을 방해했습니다. 폴 앞에서 직접 말할 수 없는 말 다르게 표현하려고 했는데 스티븐의 부족함이 그대로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준비만 하면 잠시 몸이 안 좋다며 그럼 메리는 그냥 게으르게 앉아있는 줄 알았다. 또 소파에 앉아 준비를 마치지 못한 스티븐의 말이 마지막이었다. 그는 내가 아까 준비를 거의 끝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내가 이른 아침부터, 아니 오히려 어제부터 그 사람 없이 혼자서 모든 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 사람은 내가 관리하기 위해 진통제를 복용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여기서 혼자 파티를 열기로 결정했고 다른 준비나 요리는 전혀 돕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서 불이한 느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불평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결혼 전부터 생리통이 심했는데 매달 생리통이 아직도 적응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이런 적이 없었죠. 폴. 우리를 배려심 없는 호스트로 생각하는 건 메리가 아니라 당신이에요. 당신이 파티를 여기서 하자고 주장했지만 준비에 메리와 협조하지 않았죠. 당신이 함께 일했다면 당신은 그녀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고 대신 그녀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이해했을 것입니다. 손님이 오기 전에 술을 마시기 시작했잖아. 빈둥거리고 있던 사람은 너였어. 스티븐은 폴의 고함 소리에 분명히 겁을 먹었어. 스티븐이 나처럼 후회하게 되는 걸 원하지 않았어. 그 느낌을 너한테 교육시키려고 노력해서 폴이 식당에서 의자를 끌어당겨서 테이블에 앉아서 한숨을 쉬는 패트리샤는 마치 메리가 남자라서 심한 월경통을 겪는 것 같았어요. 월경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정보도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풍요로운 시대에 게다가 어머니도 몸 관리를 안 해서 몸이 약하다고 하더군요. 월경통은 자기 관리가 부족해서인 줄 알았는데 폴이 과거를 회상하는 듯 천천히 말을 하더군요. 그땐 진통제가 약했어요. 시댁에 사는 주부 패트리샤는 월경통이 심해도 집안일을 다 시키다가 패트리샤가 쓰러져서 급히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그녀는 자궁내막증 진단을 받았고 이로 인해 스티븐 형제자매들에게 스티븐이 작은 목소리로 폴에게 물었던 것을 주겠다는 꿈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개인마다 다르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월경통을 과도하게 참으면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고 패트리샤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집안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육아에 대한 배려심 없는 시부모님과 지지하지 않는 남편은 결국 불임으로 이어진다. 시대와 어머니를 탓했지만 다 틀렸다는 걸 이해했어야 했고 그들의 고통을 겪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녀의 현실을 듣고 받아들여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으며 그녀의 어머니에게 맹목적으로 동의한 것은 내 잘못이었습니다. 모르고 있는 것이 후회되지만 여전히 그렇습니다. 펄리셔는 폴이 침울한 어조로 말할 때 폴의 어깨를 받쳐주었습니다. 나는 펄리셔에게 인정을 위해 연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끼어들어서 미안하다고 슬픈 미소를 지은 폴은 바쁜 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종종 집안일을 도왔고 심지어 자기 부모님과의 관계도 끊기까지 했다. 패트리샤는 폴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었다. 나는 원하지 않았다. 더
이상 패트리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우리 셋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했지만 부모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 큰 결정입니다. 당신이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기를 바라서 제 실수를 보여주려고 노력했지만 그 어느 것도 당신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긴장된 분위기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스티븐이 부적절하게 쾌활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폴, 당신은 과장하고 있습니다. 내 기억 속에 엄마는 침대에 누워 계셨지만 생리 때문에 침대에 누워 계셨던 기억은 없습니다. 폴의 어깨를 잡은 패트리샤의 손이 살짝 떨리고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폴이 스티븐을 노려봤다. 패트리샤는 너를 걱정하고 싶지 않다는 사실을 잊고 고통이 단지 문제라면 최대한 숨기려고 했다. 의지력이 있으면 병에 걸리지는 않을 텐데 사실상 패트리샤는 생리통에 시달리고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당신이 학교에서 집에 오면서 자기가 항상 자고 있다고 불평했던 기억이 나네요. 게으른 것이 아니라 건강 문제는 신경 쓰지 않았나요? 메리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펄리셔가 어려움을 겪는 것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폴의 말은 스티븐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의 어깨는 눈에 띄게 처졌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초인종이 울리고 약속 시간 5분 전이었는데 화면에 아픈 배를 안고 서둘러 문을 열었다. 친척들이 화면에 보였다. 나는 재빠르게 응답하고 입구로 달려갔다. 문을 열고 친척들이 꽃다발을 들고 우리를 맞이했다. 새 집을 준비했어요. 워링. 나는 그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그들을 정중하게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친척들이 거실로 들어섰을 때 시부모님과 스티븐 사이의 분위기는 여전히 긴장되어 친척들이 눈빛을 교환하게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폴의 친척들이 폴에게 스티븐의 새 집을 축하하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물었습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논쟁을 벌이는 것은 보통 소파와 쿠션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는 메리가 건강이 좋지 않아 소파에 쉬고 있는 것을 게으름으로 오해했고 밀어냈다고 혼났는데 폴의 말을 듣고 친척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연하의 여자가 다가왔다. 알아서 준비하느라 피곤하겠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생리통이 심했다. 뭐야, 회사에 생리휴가가 있다고 했지. 나도 써봤지. 사람마다 통증은 다르지만 심할 땐 직장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왜 집에서 쉴 수 없냐.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기세 좋게 스티븐에게 돌아섰다. 스티븐이 등을 돌린 것은 시부모님의 차가운 시선에 직면했고 조사를 견딜 수 없는 친척들은 스티븐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그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무도 그를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은 패트리샤의 상태를 알고 있는 것 같았고 심지어 남자들도 보여주었습니다. 이해하는 시부모님은 곧바로 나에게 와서 아들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고 친척들은 새집에 감탄하고 내 요리를 칭찬했다. 아무도 나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들은 음식에 감동하고 칭찬을 쏟아냈다. 나는 진통제를 즐기기 시작했다. 잠시 후 일을 시작했는데 스티븐에게서 나 때문에 게더링을 전혀 즐길 수 없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폴에게 혼나고 친척들 사이에 동맹이 없어 왜 모두 그 사람이어야만 하는지 궁금해한다는 내용을 썼다. 내가 어떻게 대답할지 고민하는 동안 그는 짜증이 나서 전화 대신 이메일을 선택했습니다. 펄리셔는 메시지를 보고 내 휴대폰을 힐끗 보더니 일어섰습니다. 폴은 그걸 보고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펄리셔는 나에게서 휴대전화를 빼앗아 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전화로 그는 또한 펄리셔가 아직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일어섰습니다. 그를 집에 데려가 기본부터 다시 교육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폴과 펄리셔는 나중에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고 친척들도 동의했습니다. 스티븐을 재교육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은 친척들이 재치 있게 떠나는 분위기를 감지한 후 완전히 그것에 전념하는 것처럼 보였고 패트리샤는 스티븐의 방으로 가서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폴과 패트리샤는 스티븐의 팔을 잡고 끌려갔습니다. 약 일주일 후에 항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스티븐은 그의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그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는 패트리샤가 그에게 여성의 신체와 월경통의 어려움에 대해 광범위하게 연구하도록 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펄리셔가 고통스럽다고 가정하고 폴의 감독하에 집안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메일은 일과 집안일의 균형에 대한 불만처럼 들렸습니다.
폴과 펄리셔가 그를 기본부터 다시 교육하겠다고 말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웃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스티브는 이제 나를 웃게 만들었던 내 감정을 조금 이해했다. 심한 월경통은 산부인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는 친척들의 조언에 따라 월경 건강에 집중할 기회를 잡았다. 약물 복용 일상생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조언 도움이 되었습니다. 스티븐의 말이 없는 생활은 놀라울 정도로 편안했습니다. 나만의 속도로 살 수 있었고 피곤할 때는 소파에 누울 수 있었습니다. 나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삶 같았습니다.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바랐습니다. 이렇게 된 것도 부분적으로 패트리샤의 개입 덕분에 나는 이 느린 삶을 즐겼고 몇 주 후 스티븐이 부모님과 함께 돌아왔을 때 스티븐의 이메일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식탁으로 온 시부모님은 스티븐을 의자에 앉히게 했습니다. 그들 앞에서 봉투에서 녹색 종이를 꺼냈더니 이혼 신청서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정말 이혼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스티븐이 펜으로 필요한 정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스티븐이 그것을 작성하기 시작했고 그가 끝냈을 때 폴은 스티븐이 다시 당신에게 나쁜 행동을 한다면 메리에게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이 이혼 신청서를 자유롭게 제출하십시오. 폴의 눈은 심각했고 우리가 별거하는 동안 스티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티븐은 분명히 그의 시부모님에게 재교육을 받았고 변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이후로 스티븐의 행동은 오만함을 보이지 않고 집안일까지 기꺼이 하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특히 생리기간 동안 점차 월경에 대한 비하적인 발언을 중단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더 평화로워졌고 앞으로는 안심이 됩니다. 무리하지 않고 살아갈 계획입니다.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고 나 자신을 돌보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크리스틴입니다. 저는 60세 여성입니다. 지금은 가정이 평화롭습니다. 약 30년 전에는 정말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30세, 남편 게이브는 34세였습니다. 우리는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1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캐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62세였고 침대에 누워서 그녀를 돌보는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괜찮아요. 시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캐리 집도 없어졌고 빚이 있어서 우리는 시댁 재산을 팔아 그 돈을 갚기 위해 남은 돈 대부분도 우리가 캐리를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갔습니다. 그녀는 힘들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이유가 있었고 관리할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문제는 내 처제의 가족 문제였습니다. 제 처제 RZA는 37세이고 이혼했습니다. 5세와 2세의 두 아이는 2년 전 그녀가 처음 다이빙을 했을 때 우리와 함께 이사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당신이 발을 디딜 때까지 1년 동안 여기에 머물 수 있다고 말했지만 2년이 지났고 그들이 사는 흔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캐리가 우리와 함께 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집을 부모님의 집으로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다소 겸손했지만 최근에는 여기에서도 살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RZA는 내 관점에서도 이혼에 대한 꽤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게이브즈는 RZA와 함께 하룻밤을 지냈지만 우리는 마을 밖에서 가족 긴급 상황이 발생했고 게이브가 내가 장례식과 장례식에 갈 것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하루 안에 돌아올 거야. RZA는 무너지고 그에게 매달리며 나를 내버려두지 말라고 말했어. 나는 무서워서. 그는 계획을 바꾸고 그녀와 함께 밤 동안 호텔에 머물렀는데 RZA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 독립하려는 의도 자기 집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녀의 태도는 나를 짜증나게 한다. 게이브는 우리가 아직 대출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지은 집이 더 이상 그와 함께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게이브도 그와 마찬가지로 엇갈린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RZA에 대해 동정심을 느낍니다. 우리는 RZA로부터 1년 동안 생활비를 전혀 받지 않았으며 그녀를 장기 손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후 마없는 제가 이야기했고 게이브는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한 달에 $300를 기부하지만 솔직히 $300로는 우리 셋 모두를 부양하기엔 부족하고 돈만 문제가 아니다. 그들이 우리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경의 후유증으로 말을 거의 하지 않는 캐리가 나에게 말했다. 1년 전 저도 RZA가 걱정되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서 미안해요.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도 RZA가 자립했으면 좋겠지만 저는 그 아이의 부모가 아니고 그러지 않으면 힘들어요. 나는 또한 내 가족의 책임과 캐리를 돌보는 것 외에도 RZA와 그녀의 아이들을
위한 일상적인 집안일과 자녀, 양육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것은 스트레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꽤 목소리를 내고 때로는 무뚝뚝했지만 그것은 마치 내 말은 마치 엄마가 저번에 세탁물을 우리 바구니에 넣었을 때처럼 불평하는 것처럼 그녀 옆을 지나갔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명시적으로 규칙을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넣는 돈은 충분하지 않으며 당신은 너무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녀의 응답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가 우리 부모님 집과 같다고 남겨두고 떠나세요. 심지어 우리 가족과 그녀의 세탁물을 분류할 별도의 바구니가 2개 있는데도 그녀가 혼자 사는 것이 두렵다면 이런 일이 여전히 발생합니다. 소유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한다면 그녀가 더 많은 배려와 책임 공유를 보여줬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그녀가 여기에 영원히 머물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솔직히 내 생각에는 케이브가 허용되는 지점을 지나서 그녀를 너무 많이 망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랑 진지하게 얘기할 생각인데 디스크 토론을 수없이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이혼을 포함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 계속 이대로 가면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요. 내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1대1 순간을 가지십시오. RZA와 그녀의 가족이 떠나기를 원하게 만드는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는 RZA에 대한 내가 여러 가지 명확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장남이 내 딸을 성가신 사람으로 대하는 방식입니다. 이해하고 짜증나서 아이들을 데리고 떠날까 생각했지만 항상 캐리가 걱정되어 캐리를 두고도 아이디어를 버리게 되었습니다. RZA가 그녀를 위해 무엇이든 해줄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녀는 종종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기저귀 가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요리가 형편없어서 걱정도 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이 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므로 이제 강인해지고 대안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르전의 가족과 우리 가족의 식사 품질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들을 위해 요리하는 음식을 줄이는 것을 고려 중입니다. 어떻게든 너무 적지만 그들은 집세에만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점진적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RZA는 분명히 케이브에게 불평했지만 그는 단지 공평하다고만 말한 것 같습니다. 불행하게도 그게 대화가 나중에 끝난 곳입니다. 케이브 캐리와 나는 토론을 했습니다. 나는 이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견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쌓여서 딸을 제대로 보살펴주지도 못하고 실현적인 일로 화를 내기도 하고 딸이 자기 집에서 편하지 못한 건 르저의 가족이 이사하지 않으면 르저의 아이들에게 폐를 끼치는 취급을 받아서 안타까워요. 2개월 안에 아파트를 임대하고 딸과 함께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혼도 문제입니다. 케이브는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RZA에게 떠나라고 요청하는 방법을 몰랐다고 친구들과 상의했을 때 모든 것을 던지라고 제안했습니다. 르저는 물건을 꺼내고 자물쇠를 바꾸더니 경찰과 관련되지 않을까 하는 반응을 얻었고 그날 그는 그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캐리가 REA가 돌아오면 방으로 불러달라고 하더군요. 나는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말할 계획이었지만 그녀가 RZA에게 떠나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제 집중을 하고 내 감정이 최대한 활용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결심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상황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나한테 저녁 식사를 할 계획이지만 RZA가 집에 돌아온 후 내일부터 요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모두에게 알릴 것입니다. 캐리 게이브와 나는 그녀에게 우리 논의가 우리의 입장과 말로 상당히 확고하다고 말했고 그 결과 마침내 그녀를 설득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집을 찾기 시작하겠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내가 임대료로 $500를 기부하면 충분할 것 같은 온갖 종류의 불만을 들었다는데 동의하기 전에 게이브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터리선은 거의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머물고 싶으면 우리가 요구하는 비용을 여러 번 지불해야 합니다. 그는 현실적으로 머리를 숙이고 불편을 끼치는 제 아내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곳은 귀하의 집이 아닙니다. 이곳은 제 아내와 제 가족이 있는 제 집입니다. 당신이 한 달 안에 떠나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렇게 당황하지 않을 거예요. 법적 조치를 고려 중입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거나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한 달 후에 나가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녀에게 그것을 넣어 두었습니다. 마침내 RZA와 그녀의 승무원이
떠났고 RZA가 떠나자 삶이 평화로워졌고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데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정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RZA가 떠난 지 며칠이 지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에서 출근하던 중 의식을 잃었습니다.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그녀는 저녁에 일어났고 육체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았지만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케이블을 찾기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캐리와 캐리는 다음에 무엇을 할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캐리와 개브이 앞으로 나아갈 선택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형수를 다시 데려와서 우리가 한동안 함께 살게 된다면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잘 풀리지 않네요. 아이들과 배우자가 별거해야 할 경우 아니면 그냥 이혼하는 것이 더 나을지 다양한 옵션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캐리와 게이브는 나중에 RZA가 겨울까지 우리와 함께 지내자고 제안했고 그들은 가족 보호소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RZA가 의학적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입원이 가장 빠른 입원은 지금부터 2개월 또는 늦어도 5개월이 될 가능성이 낮다고 들었습니다. 상담 및 전반적인 평가에 따르면 밤에 의지할 사람이 있으면 그녀의 불안이 개선될 수 있음이 나타납니다. 특히 우리가 함께 사는 대안을 제안할 때 르저의 쉼터 수용 사례를 낮은 우선순위로 만듭니다. 당국은 가족으로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만큼 우리에게도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RZA가 편안하게 마음을 먹고 결정할 것이라고 걱정됩니다. 일시적으로라도 영원히 머물기 위해 그녀가 쓰러졌다는 사실도 걱정거리입니다. 게이브와 캐리는 이번에는 확실히 그녀를 떠나게 할 것이며 보호소가 더 안전한 선택이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RZA가 불평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호소의 개인 욕실과 공용 세탁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녀가 캐리와 게이브에게 머물 핑계를 찾을까 걱정됩니다. 저는 가족을 쫓아내는 사악한 아내처럼 보일 수 있지만 RZA가 그렇게 느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녀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계속 말할 생각이지만 캐리와 게이가 테레사가 제시한 계획은 그녀가 우편물 청소와 일반 청소를 처리할 것입니다. 캐리가 화장실을 갈 수 있도록 돕고 아이를 돌볼 것입니다. 캐리는 식사비와 식비로 $800를 기부할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 합의가 특히 딸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행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라도 RZA와 함께 산다는 생각을 하고 싶다고 말하기는 싫지만 그들이 나 없이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RZA가 이러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RZA가 우리와 계속 함께 살 경우 이 합의의 간병 작업은 처음부터 실패할 운명인 것 같습니다. 게이브와 캐리가 그녀를 상대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혼을 고려하기에 좋은 시기인 것 같았습니다. 게이브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엄마 아이의 집으로 이사해야 할 때 그녀를 쫓아내겠다고 약속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물건을 싸고 메모를 남기고 이제 이사했습니다. 내 딸과 나는 예산 친화적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RZA가 도착한 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그녀는 이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계속 저에게 연락해서 내가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마침내 그녀에게 우리가 독립하지 않아서 이 일을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혼 내 잘못이야. 캐리에게 돌봐달라고 울었지만 더 이상 상관없어. 게이브와 캐리도 나에게 돌아오라고 애원했지만 RZA가 있는 한 나는 100%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말해서 RZA를 쫓아내지 않으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법정에 누군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났는데 예상대로 게이브로부터 들었습니다. RZA는 특히 집안일이나 간병을 돕지 않았습니다. 위생 문제 게이브는 일과 가정 책임을 병행하며 관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시간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너무 좌절하여 RZA만을 위해 아파트를 임대하고 그녀를 이사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에게 돌아오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도우미를 고용하지만 즉각적인 선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도우미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빠른 해결책이 아니며 예산에 부담을 줄 것입니다.
게이브는 한계에 도달했지만 저는 RZA가 돌아와서 다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돌아가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녀는 일주일 이내에 돌아온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RZA가 쫓겨난 지 4일밖에 안 됐는데 계부의 직업도 갑작스러운 결근을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되면 위치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돌아가는 것에 대해 갈등이 있습니다. 그들이 RZA를 쫓아낼 수 있었다면 일이 일어날 것을 본 유일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캐리와 캐리에 대한 동일한 보살핌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RZA와 그녀의 가족 없이 집안일을 관리하는 것은 르저의 아파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부담이지만 우리는 훨씬 더 잘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두 아파트에 대해 효과적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역사 2년 후에 더 빨리 행동했다면 돈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일이 잘 안 풀렸는데 그랬더니 빨리 RZA를 내쫓고 나를 다시 불러오더라. 일이 잘 되면 다시 전화를 안 했을 텐데 나는 집안일과 돌봄만 잘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RZA가 떠나고 일이 대부분 내 뜻대로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불안했다. 그것이 그들의 삶에서 나의 역할인지 아니면 그들의 순전한 어리석음인지 많은 생각 끝에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사람들은 그것이 무모한 결정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너무 여러 번 생각했지만 이대로 가면 갑에도 못 버티고 우리는 파산하고 우리 가족도 망가질 테니 어찌 보면 잃을 것도 없고 나도 굳이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아서 나도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갑에는 기뻐서 나에게 사과했다. 걱정이 풀리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도 결국 나와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다고 했다. 나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어떻게 된 일인지 RZA가 알아채고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케이브 캐리와 RZA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케이브는 자신도 집의 주인이라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캐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RZA는 이 장소를 일종의 집으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캐리는 동거인이라기보다 프리로더에 가깝기 때문에 RZA는 계속 설명했지만 RZA가 돌아올 방법은 없습니다. 예상대로 RZA는 내가 다시 무너지면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책임을 질 수 있냐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의사들도 아이들과 내가 함께 떠나는 것이 낫다고 말하지만 게이브와 캐리는 침묵했고 게이브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게이브가 내가 그들이 있던 방으로 들이닥쳤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엄마 아이의 집에서 자리를 찾았습니다. 나는 게이브에게 정말로 알을 되찾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게이브는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RZA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RZA는 잘난 척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아마도 그녀의 말로 게이브와 다른 사람들을 쉽게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아이가 있고 고등학교 대학에 보낼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도 있고 다 자라면 우리 모두 이 집에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당신의 아이들이 10대가 되면 이런 생활 방식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의심스럽습니다. 당신은 37세이고 아무것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괜찮은 직업을 구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큰 아이는 5살입니다. 이제 약 10년 후면 10대가 될 것입니다. 47살이 될 것입니다. 괜찮은 직업은 집안일을 할 수 없고 단지 생존을 위해 가족에게 의존합니다. 그리고 당신 때문에 인생에서 열병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보면 그는 어떻게 느낄 것입니까? 우리 딸은 적절한 교육을 받을 것이고 바로 아래에서 그 격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붕 아까 책임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내 라인인 것 같은데 자식 인생의 책임감이라도 느끼냐 너처럼 남에게만 의지할 수 있는 엄마 밑에서 태어난 애들이 안타깝다. 너는 존엄성이 있냐? 비참하다 멸시당하고 업신여기는 게 지겹지 않니?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아니면 길가에 자라는 잡초처럼 순전히 본능에 따라 존재하는 건지, 심지어 전 남편도 동정받을 만하다.
그런 패자랑 결혼한 게 내 잘못인 줄 알았는데 너 때문에 그렇게 됐을지도 모르잖아. 어떤 여자들은 남자를 정말 망칠 수도 있다고 하잖아. 너 그 전형이야. RZA가 떨면서 소리 지르는 게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짓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양심이 맑아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걸 당신도 알잖아요. 전 남편이 아이를 양육했다면 당신의 전 남편이 어떤 기분이었을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당신과 함께 당신은 그 사람이나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왜 분명히 말하십시오. 나는 당신의 전 남편을 만난 적이 없으며 자신의 아이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당신 같은 사람을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감정 말투가 귀찮아 목소리가 짜증날 정도로 짜증나 너무 짜증나 내가 최악이라면 넌 최악이야 그런 여자한테 의지하고 지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넌 아무 의미도 없어 어쨌든 말은 이제 막 끝났을지도 몰라 그만 장난하지 마 왜 내가 내 말대로 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넌 여전히 내가 널 돌봐주기를 바라잖아 넌 정말 자존심이 없지 가서 애원하는 게 어때? 그러면 쉬울 텐데 RZA는 계속 나를 노려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결국 그녀는 입을 다물고 떨면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이게 당신이 원한 건가요? 더 이상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그녀가 르저의 머리를 밟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애원하면 내가 널 돌봐준다고 한 적 없어. 넌 정말 바보야? 아까 게이브에게 내가 쓰러지거나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지 말도 안 되는 말을 한 거 기억나? 당신을 부드럽게 할 수도 있지만 RZA와 게이브가 모두 산산조각 난 대신 내가 당신에게 말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이 어딘가에 쓰러지거나 당신의 아이가 결국 나에게 길을 잃게 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제의 시끄러운 시가가 오늘 죽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길을 잃어 다행이라고 말해야 했어. 이번이 두 번째는 세 번째가 아닐 거야. RZA는 뭔가 비명을 지르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 그날 이후로 30년 동안 그녀를 보지 못했어. 그 이후 그녀의 삶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결국 보호소에 갔거나 그녀가 살아있다면 그녀를 쫓아내는 것이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침내 내 가족에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케이브와 캐리가 조금 멀어진 것 같지만 그들에게서 RZA를 끌어냅니다. 그래서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제 이름은 앨런입니다. 저는 남편 마오과 결혼한 지 거의 2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결혼한 지 약 1년 만에 마옥의 어머니 린더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린더 그녀는 전형적인 시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엘렌 이 더러운 창문 좀 보세요. 이 접시에 뭐가 들어있어요. 엘렌 이 밋밋한 음식은 먹을 수 없어요. 오늘 밤 반찬은 그냥 슈퍼마켓에서 파는 델리 음식일 뿐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현대의 며느리들은 그럴 수 없어요. 요리조차도 그런 비웃음을 받는데 운이 좋게도 마옥가 내 편에 있고 심지어 린더의 아들이 대답할 때 나를 위해 말을 걸어주기도 합니다. 린더는 할 말이 별로 없고 마옥 앞에서 빈정거림을 누그러뜨리지만 마옥가 없을 때 그녀는 시간을 내어 잔소리를 하므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린더와 잘 지내려고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문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흔히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말대꾸는 안 해요. 그냥 슈퍼마켓에서 감자만 사면 돼요. 린다가 키운 채소를 사려고 애쓰지 않을 거예요. 난 그녀에게 아무것도 빚지고 싶지 않아요. 다만 기억하세요. 감히 하지 마세요. 이 감자를 가져가세요. 조심스럽게 키웠어요. 예, 아직 알겠습니다. 아마도 가져가는 것을 너무 두려워해서인지 린더는 수확한 감자를 보관하기 위해 자신의 방으로 운반합니다. 나는 그녀의 논리를 정말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옥에게 한 번 언급했지만 그는 단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으니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고 솔직히 린다가 자기 방에 감자를 보관해 두었다가 어느 날 집에 와도 별 신경 안 쓰인다오 엘렌. 무슨 일인지 다시 환영해요. 뭐 갑작스럽긴 하지만요. 여행 준비물 준비해 놓을게요. 고마워요 엘렌. 나 2주쯤 후에 돌아올 텐데 린다가 뭐라고 말할지 궁금해요. 내가 얘기 좀 할게요.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마크를 좋아하는 린다가 2주 여행 때문에 속상할 거라 생각했는데 오 마크 하세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출장을 가는데 조심하세요. 놀랍게도 그녀는 정말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마그 어리둥절했지만 어쩌면 그녀가 마침내 그것을 놓아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나에 대한 그녀의 태도도 조금 바뀔지도 모르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지 않아. 엘렌 여기 청소했어. 응응. 했는데 왜 먼지 한 점 남지 않은 게 대단해. 복도도 깨끗해서 감동이야.
시댁 문제는 정말 해결됐나 봐요. 이제 우리 셋이서 잘 지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마크가 출장 간 지 일주일이 지났네요. 엘렌, 오늘 동아리 선배 모임이 있어서 잠시 나갈게요. 알겠습니다. 린다, 조심하세요. 아, 그리고 오늘 밤 카레 먹고 싶은데 저녁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카레가? 정말 맛있네요. 카레는 물론이죠. 부엌에 감자가 없는 걸 보니 제가 기른 감자를 자유롭게 사용하세요. 정말 그렇죠. 그렇죠. 물론 요즘 너무 수고하셨어요. 아, 그리고 제가 이미 껍질을 벗기고 잘게 썰어놨으니 카레용으로 써주세요. 와우,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히 쓸게요. 기대하며 돌아올지도 몰라요. 오늘 늦게 왔으니 나 없이도 편하게 식사하세요. 안전한 여행 되세요. 린더는 회의를 위해 유쾌하게 떠났습니다. 그녀는 오늘 유난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클럽을 고대하고 있었고 감자를 너무 보호한 후에는 껍질을 벗기고 잘게 썰기까지 했습니다. 나도 그 사람이 특정한 식사를 요청한 것도 처음이었어. 그 사람이 내 카레를 좋아하는지 몰랐어. 드디어 나를 아들의 아내로 받아들인다는 뜻이구나. 흥얼거리며 입구 청소를 계속했는데 문이 열렸어. 마크, 여기서 뭐 하는 거야? 2주 동안 출장을 가기로 되어 있던 거 아니었어? 그런데 일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일찍 왔구나. 일찍 집에 가니까 좋을 것 같구나. 찾고 있었어. 거기 패스트푸드를 다 먹고 나면 내 요리를 기대해둬서 기분이 좋아. 특별한 건 안 줄 거야. 그냥 오늘 저녁은 카레야. 카레야, 운이 좋았어. 내 카레는 항상 맛있다고 린다도 그렇게 말했지. 잠깐만, 엄마가 그러라고. 내가 없는 동안 린다와 내가 먹었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난 내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엄마가 완고하고 내 말을 듣지도 않을 수 있다는 말을 듣는 것이 좋기 전에 계속 빈정거리는 것보다는 확실히 낫습니다. 마크, 미안하지만 이제 괜찮을 것 같아. 린다랑 잘 지내도록 노력할게. 알았어. 무슨 일이야 마크, 너 좀 이상한 것 같아. 아니, 그냥 떠나기 전에 이웃에게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을 뿐이야. 이상한 소문이지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엘렌, 이해해요. 고마워요. 마크는 린다와 나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한 것 같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제가 그날 긴장했던 것보다 이게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카레를 만드는데 추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평소에 먹던 돼지고기 카레를 쇠고기 카레로 조금 바꿨습니다. 알았어, 준비됐어. 와우, 우리에게 드문 쇠고기 카레 아닌가? 야, 그거 무례한데 농담이야. 맛있어 보이네. 밥 먹자 어서. 엠맛있다. 내 요리는 언제나 옳지. 엘렌, 응. 마크 칭찬을 가볍게 무시했지만 속으로는 오랜만에 같이 먹은 것 같아 너무 기뻤다. 마크가 갑자기 맛있게 먹으니까 린다도 맛있게 먹을까 궁금해. 그만 먹어. 왜냐, 그냥 뭔가 이상한 맛이 났어. 이상한 건 안 넣었어. 조미료 같은 건 아니고 그냥 시큼한 신맛이야. 한번 해볼게. 아, 잠깐. 엘렌, 먹지 마. 응. 그거 보고 마크가 당황해서 화장실로 달려갔어. 나 멍하니 서 있었지만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화장실로 달려갔다. 마크는 화장실에 웅크리고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등만 쓰다듬을 수밖에 없었다. 마크, 무슨 일이야? 배가 아픈 거야? 고통아, 어떻게 당장 구급차를 불러야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구급차를 불렀는데 마크는 땀을 많이 흘리고 너무 약해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소파 밖에서 그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고 약 1시간 후에 의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의사는 마크입니다. 마크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제 안정됐고 통증이 가라앉았고 이제 들어가도 된다는 의식이 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의무입니다만 내 마크가 식중독에 걸린 것 같습니다. 식중독에 걸린 것 같은데 마크가 먹은 건 오늘 제가 만든 카레뿐이었는데 이상하네요. 마크가 나타낸 식중독 증상은 단지 상한 음식이 아니라 독성이 강한 독성 물질에 의한 것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안전을 위해 식중독이 이 정도까지 악화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경찰에 연락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판단하기 위해 마크가 누군가에 의해 중독되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떨림을 멈출 수 없다는 의사의 말에 충격을 받은 것은 이해합니다. 마크에게 실수로 유해한 음식을 먹였지만 항상 하던 방식으로 카레를 만들었고 그도 상황을 고려하여 이전에도 여러 번 먹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가 유력 용의자가 될지 궁금해서 그 생각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마옥을 만나 그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가 있는 치료실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마옥과 나를 또한 의심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기 때문에 나는 방금 소파에 앉아있던 린다가 의사의 연락을 받고 병원에 도착했다. 아, 린다, 엘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의사한테서 들었는데 마크가 내가 만든 카레 때문에 식중독에 걸렸고 생사를 갈 뻔했다고 해서 무슨 짓을 한 건데 마크가 먹은 건 식중독을 일으키기 위해 오늘 제가 만든 카레뿐이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은 마크가 식중독에 걸린 게 맞고 왜 벌써 집에 돌아왔는지 다음 주까지 돌아오기로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일이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 그래서 들었어. 근데 그 사람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 모든 게 너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앨런. 근데 난 아무것도 안 했고 그냥 식중독이 아니었어. 그 말은 앨런이 마크를 독살했다는 뜻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앨런, 나는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고는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경멸합니다. 린더는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시작한 줄 알았습니다. WR과 잘 지내려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화가 난 것은 이해. 하지만 나를 그의 아내로 먼저 의심하는 것은 외부에서 볼 때 확실히 내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것처럼 보이며 린더의 의견에 따르면 경찰은 나를 더 의심할 것입니다. 범인으로 잡혀갈 것 같아서 평소에는 마크에게 상담을 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아니었구나. 역시 피해자다. 불안에 휩싸였다. 얼마 후 예상대로 경찰이 도착해 먼저 신문을 했다. 그들은 나를 의심한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마크는 내 남편이 나에게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끔찍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의사가 독성 물질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기 때문에 마크의 증상은 전형적인 식중독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마크를 독살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관련된 죄수들 그 상황에서 앨런 외에는 다른 사람일 수 없었다는데 동의합니다. 당신이 만든 카레를 조사해야 한다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앨런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네요. 좋은 며느리인 줄 알았는데 마크 린다에 대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생각에 저는 이미 죄인 취급을 받고 경찰에 의해 집으로 호송됐지만 그 순간 마크를 치료한 의사가 우릴 막아서 잠깐만 제발 그게 뭐야? 마크가 앨런과 얘기하고 싶어. 마크가 너한테 가혹한 말을 하고 싶어. 아마 다시는 그를 볼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니까 가보는 게 어때? 그 얼굴을 보세요. 린다의 말은 저를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결정타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체포되는 건가요? 마크가 저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그 사람을 보고 싶지만 저도 불안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과 린더가 나를 치료실로 안내했습니다. 마크는 팔에 사가 있었고 여전히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더욱 울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실제로 마크가 카레를 먹은 후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게 날 더 괴롭혔어. 앨런. 마크, 그건 사실이 아니야. 난 몰랐어. 넌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 무슨 말인지. 마크, 앨런이 만든 카레를 먹고 이렇게 됐어. 뭔가 넣었나 봐. 엄마 조용히 해. 마크. 레이가 그런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 방 안의 분위기가 바뀌어. 린다와 내가 조용해지기 전까지는 다 내 계획이었어. 엄마 뭐야? 마크, 넌 뭐야? 떠나기 전에 들었어. 출장 중에 선배 클럽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들었습니까? 멀리서 잘 들리지 않지만 앨런이 귀찮다는 말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가세요. 잠깐만. 마크,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더 듣고 싶었지만 시간도 없었고 우리 엄마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믿고 싶지 않았어요. 앨런이 만든 카레는 내가 직접 만든 걸까? 응, 그런데 사실 엄마한테서 받은 건 있었니? 감자를 사용했어요. 엘이 무슨 뜻인지 알려줬어요. 그냥 카레용으로 감자를 줬어요. 감자가 조금 썩으면 독이 될 수도 있지만 카레에 들어있는 감자 대부분이 썩었다면 당연하게도 독성이 생겼어요. 마크는 왜 그런 걸 알았을까? 왜? 나는 수년 동안 정원 가꾸는 일을 도와왔기 때문에. 그게 원래는 아직 여행에서 돌아올 예정이 아니었는데 이 카레를 먹기로 한 사람이 그걸 아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실례지만 치료실 밖에 있는 경찰 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무슨 일인지. 저희 어머니가 카레에 독을 넣은 것 같습니다. 카레에 있는 감자를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서 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감자였어요. 엄마 자라서 그녀는 우리가 절대 만지지 못하게 했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확실히 내가 그 감자를 키웠지만 그게 썩었어도 난 몰랐어. 앨런이 맛있는 카레를 만들어줬으면 해서 내가 감자를 준비한 거야. 경찰이 시작할 때 난 관여하지 않아. 린더를 둘러싸기 위해 그녀는 미친 듯이 항의했습니다. 그래서 마크가 카레를 먹지 않기 때문에 여행을 떠났을 때 린더는 기뻤습니다. 나에 대한 그녀의 갑작스런 친절은 내가 그녀의 감자를 의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린더의 계획이었지만 어디에 있습니까? 마크가 우연히 들은 대화가 오해일 수도 있다는 증거이고
비록 내가 정말 엘렌을 귀찮은 존재로 생각했다고 해도 내가 엘렌의 엄마를 독살하려 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스미스 씨 집 근처에서 클럽 선배들과 이야기를 나눈 곳은 어디였나요? 멋진 차 앞에서 스미스 씨가 지난달에 자신의 차가 파손됐다고 언급한 기억이 나네요. 기억나는데 그게 왜 중요한가요? 그것에 대해 말한 사람은 바로 제가거든요. 그 후 스미스 씨는 대시캠을 설치했습니다. 마옥는 아시다시피 부자인 일을 계속했고 그는 자동차 엔진이 꺼진 상태에서도 항상 녹음되고 오디오도 캡처하는 고성능 블랙박스를 구입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린더가 이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모든 것이 녹음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스미스 씨의 자동차 대시보드를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캠은 이해했습니다. 린더가 역으로 오려면 정보를 알려줘서 고마워요. 잠깐만. 마옥 린더의 반응으로 볼 때 그녀가 계획을 실수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마옥을 바라보며 렐에게 간청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 사람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는 건 정말 불쌍했어. 그만해. 엘렌은 나보다 더 훌륭해. 넌 아무 말도 할 권리가 없어. 넌 더 이상 내 엄마가 아니야. 난 다시는 널 보고 싶지 않아. 아니, 이번 일은 미안해. 제발 표 없이는 못 살아. 내 연금도 얼마 안 돼. 린다는 끝까지 말은 했지만 처음부터 사과한 적 없어. 린다는 날 좋아하지도 않았어. 날 좋아하려고 한 적도 없었어. 그렇게 노력한 게 바보 같았는데 지금은 일주일 뒤에 린다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더 이상 강요해야 한다는 걸 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마크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그 오래된 집에 그 일이 있은 후 우리 둘 다 거기 머물고 싶지 않았어. 미안해. 나 때문이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엘렌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우리는 그 사람과 관계를 끊었어. 이제 정말 괜찮니? 그녀가 시도한 후에 그러는 건 당연한 일이야. 마크 앞으로는 너무 참게 해서 미안해. 마음대로 해라. 고마워. 린다는 나중에 체포됐나 봐. 린다도 선배부에서도 횡포를 부리고 몸이 좋지 않았어. 아이러니한 건 그녀가 클럽 모임을 너무 기대했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그녀를 방문하지 않았고 그녀에게는 친구도 없는 것 같았고 어쩌면 아무도 어두운 곳에 혼자 그녀를 방문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